홋카이도에서 삿포로 다음 두 번째로 큰 도시 아사히카와. 아사히야마 동물원 가볼만 하고, 라면 맛있고,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등의 무대였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잘 알려진 이곳에서 얼마 전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잔혹한 치정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중심가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산속 명승지 카무이코탄. 깊은 수평이 감돌며 이시카리강의 급류가 흐르는 곳으로 1972년에 준공된 78m 길이의 다리 카무이 대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상당한 높이죠. 그런데 2024년 4월 19일 홋카이도 루모이시에 거주하고 있던 17세 여고생 무라야마 루나가 강물에 떨어져 숨지고 맙니다. 사인은 익사, 루모이시로부터 카무이코탄까지는 약 1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였죠. 4월 22일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펼치던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들이 무라야마를 차량에 감금하는 장면을 포착. 이 혐의로 주범 우치다 리코와 19세 여성 A, 16세의 남녀 B씨 이렇게 총 4명을 감금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5월 하순 다리로부터 약 60km 떨어진 강 하류에서 무라야마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우치다 리코가 살인 혐의로 더블 기소가 되었고, 얼마 전 7월 26일 경찰이 19세 여성 A까지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신상이 공표됩니다. 이름은 코니시 유카. 카메라 앞에서 부위를 하던 이 소녀는 5년 뒤 살인자가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무라야마가 우울한 표정으로 라면을 먹고 있는 우치다의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이었는데요. 이에 분노한 우치다가 무라야마를 루모이시의 한 역으로 불러내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10만엔을 배상하라고 요구. 무라야마가 10만엔 송금을 시도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송금이 되지 않았고, 격분한 우치다는 동료 3명과 함께 무라야마를 차량에 감금한 채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합니다. 잠시 기회가 생겼을 때 도망친 무라야마는 편의점으로 도주해 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우치다가 따라 들어와 미친애라고 둘러댄 뒤 다시 차로 끌고 들어가서 A와 함께 무라야마에게 음란 행위를 한 뒤 다리로 이동해 난간 위로 앉혀 라이브 방송을 켜고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엔 등신대 인형을 실제로 다리에서 낙하시키는 재현 상황이 뉴스로 실황 중계되기도 했으며, 재판 당일 법원에선 피해자의 인격을 부정하고 존엄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마음을 죽인 뒤에 육체마저 죽이는 잔혹성,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중대함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라며 징역 19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죠. 원래 무라야마는 루모이시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하보로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부, 어머니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중학생 땐 농구부에서 활동했던 밝은 성격의 소유주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양친이 별거하게 되면서 엄마의 본가가 있는 루모이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 1년 만에 중퇴, 통신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이가 차면서 꾸미는 법도 알게 되고 알바를 하면서 명품도 샀다는데요. 시간이 되면 굳이 집에서 먼 아사히카와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우치다와 A, 2명의 악마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건의 주범 우치다는 아사히카와 출생, 아사히카와의 토요코 키즈라고 불리며 밤이 되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아사히카와역 부근에선 사실상 서열 1위로 꼽혀왔습니다. 아사히카와역 북쪽으로 6블록 정도 올라가면 산조토리 록초메, 줄여서 36, 산루크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삿포로의 스스키노에 이어 도네 제2의 유흥 버나가로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죠. 이곳을 거점으로 하는 비행 청소년 그룹의 이름이 바로 산루크 키즈. 우치다도 그 일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에 따르면 신장이 또래 아이들보다 큰 탓에 친구들이 의지하는 존재였고, 중학교 땐 농구부 주장을 맡는 등 딱히 트러블을 일으킨 적도 없고 보통의 가정에서 자랐다는데요. 하지만 학창시절 내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기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심의 주동자였다는 정반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는 집요하게 공격했고, 자신이 타겟으로 삼은 여자아이가 옷 갈아입는 걸 폰으로 찍어 그 영상을 퍼뜨린 적이 있었을 정도, 항상 그룹을 짜서 행동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동급생을 괴롭힌 뒤 자기 산하로 끌어들여 부려먹는 식으로 그룹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우치다는 아사히카와 옆에 있는 BA의 공립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거기서 농구 동호회를 만들지만 금세 소멸된 뒤 급격하게 비행에 몰두합니다. 殺しちゃうまで行くのか。高校の知ってる感じだとそうですね。やんちゃ具合が増してるかなみたいな。 수면제는 물론이고 우치다의 차엔 늘 약초가 있어서 같이 타고 다니다간 도매급으로 싹 다 걸려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고1 여름학교 축제 땐 교탁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 걸려 한 달간 정학을 당했고, 바로 다음날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밤새 놀다가 한 동급생에게
라고 요구했다죠. 그때부터 성욕 몬스터로 불렸다고 합니다. 3학년 때는 교복도 줄이지 않고 메이크업 없이 등교했지만 방학 되면 어김없이 아사히카와로 돌아와 비행을 일삼았고 모친이 미용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인지 졸업 후엔 화장품 판매 사원과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는 환락가에서 물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명 손님이 오로지 한 명뿐이라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버는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늘상 틱톡엔 보정 필터가 잔뜩 낀 영상을 업로드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치다는 유흥가에서 아침 6시까지 영업하는 다이닝바의 단골이었고 평소엔 근처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에서 친구들과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15년 지기 친구도 손사래를 치면서 밝은 성격 같지만 금세 발끈해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버리는 타입이었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몇 해 전부터 늘 우치다의 옆엔 A, 코니시 유카가 있었습니다. 동네 후배였던 코니시 역시 우치다처럼 가학적인 성격인 게 공통점이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땐 자신이 괴롭히던 상대의 얼굴에 걸레를 집어던질 정도로 우치다와 용호 쌍박인 포악함을 자랑했습니다. 이 두 명에게 무라야마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던 것이죠. 우치다는 범행 현장에 CCTV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무라야마의 모든 옷을 벗게 한 뒤 다른 장소에 유기했으며 무라야마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 두 명은 10m 아래 급류로 무라야마를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수사 중에 밝혀집니다. 시간대는 올해 초로 되돌아갑니다. 산노쿠 거리에 있는 어떤 바에서 우치다는 한 연상의 남성과 만남을 갖습니다. 술잔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밤거리로 사라졌는데요. 이 상대 남성은 아사히카와 중앙서에서 근무 중인 X경위, 올해 5월까지 형사 1과 강력계 계장을 맡았으며 이번 사건은 본청의 수사 1과가 주도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아사히카와 중앙서 3층에 수사본부가 마련되어 있었던 데다 X가 우치다의 사건의 담당자이기도 했었다죠. 아사히카와 중앙서는 2003년 일부 경찰관들이 경찰서 내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정장부를 썼던 사건으로 전국구 뉴스를 달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요주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앙서의 계장급이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여성 범죄자와 은밀한 관계, 심지어 X에겐 가정이 있었으니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치다는 체포 당시 상황을 인스타 스토리로 올리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우치다의 폰을 압수하게 되는데 이 폰에서 나온 통화 기록과 SNS로 우치다와 X의 관계가 털린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 이후 취조를 당하던 우치다는 중앙서의 X와 불륜 관계라는 걸 당당하게 말했고 기록에 자백까지 더해졌으니 홋카이도 도경감찰관실은 X 경부보에 대해 즉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결국 강력계 계장에서 경무과로 배치되어 X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게 되었고 사실상 좌천을 당합니다. 나락을 간 X가 주변에 던진 한마디는 운이 너무 나빴어 였습니다. 일본에서 실명 공표 및 보도 자유가 가능해진 개정소년법 시행으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성인 연령을 낮췄기 때문에 가능해진 시도로 18세에서 19세가 살인 등 중대 사건을 범해 기소된 경우 얼굴 공개와 실명 공표가 가능한데요.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2019년 시가현에서 벌어진 17세에서 19세로 구성된 7명의 그룹이 평소 트러블이 있던 20세 남성을 호출해 장시간 폭행 후 차에 감금한 채 후쿠이현에 있는 한 절벽에서 스스로 벌인 일처럼 뛰어내리게 해 죽인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애초에 미성년자가 가해하고 또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충격적인 범죄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선 개정소년법이 갱생의 여지와 기회마저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부르짖는 한편 어린 시절부터 범죄자라면 글러먹은 것이다. 이렇게 개정소년법으로 싹을 잘라두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건의 일본 사회는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